시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지 20년.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 민변은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 고단한 시대를 아프게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법을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창립 이래 한국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민변. 지난 20년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그 땀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제 민변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정부의 등장, 휴전 이후 군사 독재 체제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헌법상의 기본 질서는 사라지고 각종 악법이 자행되던 암울한 시기, 인권의 대량 실종 시대는 군사 독재 정권에 희생된 이들의 변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게 법정에서 그 학생들을 변론하는 것이 곧 학생들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박정희를 규탄하는 것이고 전두환을 규탄하는 것이고, 그것이 숫자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도 다 국민의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광주 시민들의 염원은 신군부의 잔혹한 폭력으로 되돌아왔다. 정권의 포갑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은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구속사태로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법정 변론이 곧 민주화 운동이었고, 당시 인권 변호사들은 체계적 활동을 위한 조직을 필요로 했다. 최초의 인권 변론 조직은 정의실천 법조인회, 바로 정법회였다. 정법회 회원들은 구로 동맹 파업 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뜻을 모았다. 첫 그 계기는 그때 구로동 동맹 파업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학 연대 사건의 효시. 예. 그래가지고 구로동에 있는 각 그 사업장에서 그냥 연대적으로 이게 사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유효하게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변론하겠느냐, 이걸 생각하다가 정법회 이런 조직화하자. 이래가지고 정법회를 그때 구성을 했어요. 1986년 5월 결성된 정법회. 정법회는 60년대 이후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인권변론의 선구자 이병린 변호사와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인권 변호사들의 결합이었다. 정법회가 탄생한 이후 인권 변호사들은 보다 조직적인 변론을 수행해 나갔다. 그 당시 참여했던 저희 이제 정법회 회원들은 비장한 각오였죠. 그 당시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이 최고조로 고조가 될 무렵에 주로 변호사 단체는 그 소위 좀 뒷전에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나 이제는 전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조직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런 아주 개개인이 투철한 사명감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법회는 당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의장이었던 김근태 고문 사건을 공동 변론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도 정법회가 변론한 사건 중 하나. 성고문이란 끔찍함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그만큼 5공화국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그 항해 집회인데, 그
송금은 항의를 했다고 해서 재판에 불려 세워놓고 검사가 징역 4년이나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최유진 쓸 때 뭐라고 했냐면 검사가 나한테 징역 4년이나 구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그 검사에 대해서 정신병원 4개월을 구형하는 바이다. 하고 역사상 참 처음으로 피고인이 검사한테 구형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돈명,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조영래 등 9명의 변호인들은 조를 짜서 권인숙을 만나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고 진실을 확인해 나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과 이에 대한 재정 신청, 기각, 항고, 재항고의 숨바꼭질 끝에 결국 고문경찰관 문기동은 구속되고 권인숙은 석방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정열적인 활동을 벌였던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였다. 하지만 1990년 12월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정당 조영래의 육신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안쓰럽구나. 잘 가라 조영래. 그의 요절은 한국 변호사단체에서 큰 별이 하나 사라지는 아픔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법회. 정법회는 86년 5.3 인천 민주화운동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정법회 최고 원로인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된 것이다. 5.3 운동을 주도했던 이부영 씨를 숨겨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이부영을 숨겨준 사람은 고영구 변호사. 당시 이돈명 변호사의 위상으로 보아 그를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 꾸민 일. 하지만 이미 검찰은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감옥에 있던 이돈명 변호사를 생각하며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지냈다는 고영구 변호사. 감히 이 군사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돈명 변호사를 구속해야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있기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집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돈명 변호사 댁으로 옮겨놨다. 그래서 만일 잡히게 되면은 이돈명 변호사 집에 숨어 있었다고. 그때 마침 또 겨울에 막 접어들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 겨울을 그 감옥에서 노인분을 나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몇 번이나 사실을 밝히고 말하자면 들어가는 사람을 교체하려고 그런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말지 특집호에 이른바 언론 보도 지침 내용이 폭로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정법회 소속 10명의 공동 변호인이 맡아 변론했다. 정법회는 5공화국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 무렵 권력당국은 악수의 악수를 거듭한다.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그 은폐 조작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정법회 회원들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군사정권에 희생된 꽃다운 청춘. 우리가 서울 올라와가 황인철 변호사 때 가서 사건을 일회를 했더니 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주 용기를 내고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황인철, 조준희, 조영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박종철 사건 특별조사단. 당시 경찰 간부의 관련 사실을 누설할 것이 두려워 법무당국은 구속된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단의 접근을 방해했다. 그러나 정법회 위원들은 끝내 이 사건의 진상과 은폐 책동의 전모를 규명했다. 정법회의 이러한 활동들은 5공화국의 기틀을 붕괴시킴으로써 마침내 6월 항쟁의 성공 조건을 만들어냈다. 국민적 민주화 대투쟁이었던 6월 항쟁. 성난 국민들은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그
그 뜨거운 함성과 염원 한가운데 인권 변호사들이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끄는 실천적 지식인들의 모임. 그러나 87년 대선은 다시 기득권의 승리로 끝났고, 이에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변이라는 또 하나의 대안적 모임이 만들어진다. 청년 변호사 법조회라고 아주 젊고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모임이 또 생겼어요. 그건 어느 의미에서는 이 정법회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더 참신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단체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법회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일을 하자. 유랑징 후의 그 사회 현상은 뭐 단순하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다 또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법회부터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 한 역할과 그 후에 이제 동참하게 된 젊은 변호사들의 역할이 그 뒤에는 융화되면서 민변이 발전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놓고 보면 과연 따로 계속 갔을 때 지금의 민변을 만들 수 있을까, 민변 이상의 어떤 모습을 갖췄을까라는 점에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어려운 시대 변호사의 분분을 다했던 정법회의 정신, 그리고 새 시대의 진운을 이끌려 했던 청변의 의지가 그 밑거름이 되어 1988년 5월 28일 마침내 민변이 탄생한다. 민변은 창립 총회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선언하고 조준희 변호사를 대표 간사로 선출했다. 과거에 단순한 변론 활동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사회 인권 침해라든지 독재라든지 하는 구조적 요인들, 이것을 철폐하고, 그리고 사회를 진정한 그 합리주의 사회, 법치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단순한 변론 위주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를 조직하게 된 거예요. 종전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개별적인 역량,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법조 사회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 또는 민주화를 위한 이 법조 역량의 조직적 결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립 초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은 이른바 시국 사건을 양산했고, 민변은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시국 사건의 변론에 매진했다. 특히 6공화국 출범 이후 인권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양심수 석방 문제. 민변은 양심수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양심수 석방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갔다. 89년 초부터는 공권력에 의한 노동운동의 전면적 탄압, 특히 공안정국 하에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이에 대한 변론 요청이 폭주했고, 민변은 이러한 사건들의 변론을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했다. 89년 한 해 동안 변론한 형사사건만 해도 117건. 인권 문제가 있는 곳엔 늘 민변이 있었다. 아주 험난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변에 속한 분들이 모두가 법의 본래 기능과 입장과 당위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 자신들도 폭력에 희생이 되어 가면서 국내 권리를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획기적인 일이었죠.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각 법조 직역의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국가보안법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90년대 들어서도 양심수 사건은 계속됐다. 민변의 활동도 활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민변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배분했고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변론을 해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민변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우리 더 올라가더라. 뭐 이런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만두자. 울면서 이제 뭐 그만두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날의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없으면 학생 노동자들이 어떡하느냐. 외로워서 어떻게 투쟁하느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도 우리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론을 계속하자. 그러면서 그날 이제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그동안 보안사가 민간인들에 대해 대규모 사찰을 자행해왔음을 폭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민변은 즉각 윤이병에 대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노태우 정부의 불법성을 폭로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명지대생 강경대군과 성균관대 김귀정 양이 사망하고 강경대군의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인 시점에서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에게 분신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선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이어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 6공화국 최대 이 사건들은 모두 민변이 맡아 변론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위치는 돕는 위치인데 거기서 나아가서 같이 한다는 느낌, 같이 한다는 정신, 이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당시 상황 인식이었죠. 그래서 아마 민변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참이라는 정신을 기초로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양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아마 민변이라는 조직이 없었으면 개인 변호사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은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소위 이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았던 민변.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끊임없이 발표했다.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변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민변은 군부독재 30년을 종식시키는 민주화 투쟁에서 운동 세력의 하나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우리 현실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말하자면 안정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립 5년을 넘어서자 민변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민변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다양해졌다. 이에 민변은 시국 사건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조사 활동, 출판 사업, 악법 개폐 사업 등으로 그 위원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민변이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모임인 만큼 인권에 관계되는 법제를 연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 무렵 민변은 천정배 조용환 변호사를 현지에 파견, 유엔에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과거에는 주로 정치적인 자유권 이런 거에 침해에 대한 그 대응만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도 민변이 발족한 이후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우리 제도, 연구, 개선책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하나의 그래도 조그마나마 하나의 역할을 기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사건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이 변호인의 변론으로 인해서 형량이 준다든지 또는 이 무죄로 밝혀진다든지 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사 절차의 적법성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또 확보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화를 상당히 발전시킨 한 단계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설 무렵 민변의 대외적 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져간다. 특히 변론 활동과 더불어 민변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인 연구 조사는 독자적으로 때론 다른 인권단체와 연대해 이루어졌다. 민변은 또 무크지를 발간해 민변의 활동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한편 민주주의 이념에 걸맞지 않는 법규들을 분석해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민변의 활동은 단순한 변론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민주화가 시작되면서는 보다 새로운 합리적인 방식의 투쟁이 요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합리적인 방식의 투쟁 요구라는 건 실질적인 민주화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단순한 싸움을 넘어서서 국가 권력 기관을 감시를 하고